2열 시트를 최대한 뒤로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었을 때 레일 끝까지 갔었을 때가 바로 이 각도고요. 이 정도가 되면은 현재 3열 시트까지 펴져 있는 상태고요. 이 공간만 봤을 때는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각도가 바로 이 각도입니다. 이 각도가 마주보기에 앉았을 때의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사진으로 봤었을 때는 이 사진이 안 나와서 말들이 많았던 건데, 이렇게 3열에 앉았을 때 지금 딱. 네, 안녕하세요. 카티의 에이테ル입니다. 진짜 너무 보고 싶었던 모델입니다. 바로 EV9. 서울모터쇼의 역시 메인은 바로 EV9인데요. 진짜 박수가 절로 나오는 정말 멋스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팰리세이드 오너잖아요. 그리고 스타레스 차박 캠핑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EV9은 SUV로서 그리고 차크닉을 위해서도 많은 재미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우리가 이미지로 봤었을 때는 기아가 보여주려는 거는 아무래도 좀 박시한 느낌의 어떤 단단한 느낌의 돌덩어리, 뭐 그런 느낌의 딱 네모 빠듯한 외관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람하고 큰 차체가 보여주는 거는 단단한 모습은 맞는데요. 이런 곡선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이 앞부분도 이렇게 곡선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디자인 완성도가 굉장히 높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물을 보니 알겠네, 곡선도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차체의 어떤 에어로다이나믹함도 다 생각을 한 디자인이더라.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면부의 이런 패턴들, 그리고 이런 디자인들, 하이그로시와 이런 스키드 플레이트의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이 부분은 좀 말이 많던데, 이 패턴을 후에 구독 서비스로 인해서 돈을 주고서 패턴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패턴이 지금 보시면 이 가운데가 있는 게 아니라 요게 다인데, 여기서 어떤 모양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지는 아마 고민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전면 DRL과 후면 DRL이 이런 식으로 해서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실제로 보니까 그냥 어떤 패턴을 해놓고서는 거기다 뒤에서 백라이트로 때린 게 아니라 이 결 모양 자체가 이 선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가까이서 보시면은 가다가 여기서 꺾여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다시 여기서 꺾이고,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만들었던 게 실물로 보니까 보이네요. EV9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16, 18, 20 이런 식으로 2인치 차이로 휠을 보통 나누게 되는데, EV9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19, 20, 21인치, 그러니까 19인치, 20인치, 21인치 이렇게 연달아서 1인치 단위로 해서 휠을 적용해 놨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휠의 크기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를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휠 선택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EV9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EGMP 중에 가장 많은 양의 배터리가 적용되었잖아요. 거의 100kWh입니다. 99.8kWh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21인치 휠을 끼고도 뭐 넉넉하게 갈 수 있는 400 몇십 킬로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2륜 구동, 4륜 구동 다르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멋스럽게 이렇게 휠을 적용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입체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 손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체적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기아 마크도 한쪽 구석에, 그러니까 보통 정중앙에 큼직하게 들어가면 좀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휠 자체가 좀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가운데 사이드에 이렇게 조그맣게 기아 마크를 넣으니까 휠도 훨씬 더 커 보이고 좀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 정말 잘했어요. 휠 하우스라든지 이 하부가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SUV 오너로서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큰 차체라든지 어떤 외관에서 보이는 어떤 우락부락함, 뭐 비포잡기를 막 달릴 것까지 생겼지만 이 차는 어디까지나 전기차잖아요. 전기 SUV이다 보니까 도시명 SUV로서 이런 휠 하우스 같은 데를 블랙 하이그로시로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관리 차원에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후면에서도 역시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면부 데일라이트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면발광으로 해서
전면부도 똑같이 한 줄 알았는데, 전면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각되어 있는 그런 플라스틱 판으로 해서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 후면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면발광으로 처리가 된 부분이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부의 어떤 스키드 플레이트나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GT 라인이 좀 더 멋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GT 라인과 그냥 일반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파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T 라인이 보여주는 외관, 거기에 파워까지, 저는 GT 라인이 좀 더 마음이 가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현재 3열 CD까지 펴져 있는 상태고요. 이 공간만 봤을 때는 사실 팰리세이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꽤 많은 짐을 넣을 수 있다는 게요. 우리가 트렁크라든지 어떤 캐리어 같은 거를 2개, 3개까지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그리고 골프백 같은 경우에도 2개 정도까지는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3열까지 충분히 승차를 한 이후에도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데 반해서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버튼도 꽤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팰리세이드보다 더 낮게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3열 시트를 전부 다 폴딩을 하게 되면은 짐 공간이 늘어나죠. 자, 이번에는 차크닉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팰리세이드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된다는 건 이렇게 앉아서 후방을 보면서도 이렇게 등을 기댈 수 있는 시트로도 된다는 거였는데, 팰리세이드도 여기까지는 됩니다. 근데 이번 EV9 같은 경우에는 2열 시트가 스위블로 회전이 되잖아요. 거기서 바로 더 재미난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죠.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외부로 놀러 갔었을 때 3열을 세우고요, 2열을 폴딩한 다음에 2열 이 상판을 테이블 삼아서 음식을 올려놓고 3열에 앉아서 와이프랑 같이 음식을 먹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즐겼거든요. 스위블이 되는 EV9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상태에서 2열을 스위블 하게 되면은 이쪽 트렁크 공간을 침상처럼, 테이블처럼 사용을 하시면서 2열에 앉아서 뒤보기로 풍경을 관람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차이점이 눈에 확 들어오시죠. 이건 마치 제가 그 스타렉스에서 누리는 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요즘 캠핑카들이 고정형 침상과 의자를 놔두는 형태로 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를 이 EV9에서는 차크닉이나 이런 데를 하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열과 2열을 서로 마주보게 앉는다. 이미 사진들 많이 보셨겠지만 사실 무릎 공간 자체가 나오질 않고요. 3열 시트가 바닥에 배터리 공간 때문에 딱 붙어 있는 형태다 보니까 2열에 앉아서 발 공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주보고 앉는다라고 보기에는 많이 힘든 그런 구조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우리가 차크닉이나 차박을 하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아주 재미난 그런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GT 라인인데요. 전면부 이 범퍼의 디자인이 다르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에어 인테이크 부분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EV 라인이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강인함을 이런 디자인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GT 하면 굉장히 빠른 차고 스포티한 느낌보다는 더 단단한 느낌으로 이런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엔 GT 라인이, 디자인이, 범퍼 디자인이 더 이쁜 것 같습니다. 2열을 한번 제가 수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제가 이제 구형인 스타렉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스위블이 보통은 한 방향으로만 지원하거든요. 근데 지금 EV9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지원을 하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각도가 바로 이 각도입니다. 이 각도가 아이가 이 카시트에 앉아 있었을 때 아이를 앉히거나 바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바로 앉힐 수 있는 바로 그 각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차박 캠핑과 먼신 분들, 그런 분들도 EV9을 패밀리카로 선택할 수 있는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차에 태우다가 아이를 이 필러에다가 안 부딪혀준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저도 여러 번 부딪혔거든요. 근데 그럴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뒤로 돌리면 지금 보시면 바로 요 이미지거든요. 우리가 사진에서 봤었던 이미지가 마주보기 앉았을 때 이 각도. 근데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레일이 있어요. 레일이 어디까지 있냐? 여기까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뒤로 한번 보내면은, 자, 뒤보기 시트에 앉았습니다. 제가 지금 의자를 좀 더 뒤로 미룰 수 있는데 운전석에 지금 사람이 있어서 여기까지 밀고서 앉았을 때, 마주보기 앉았을 때의 문제는 이렇게 가까운 것도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큽니다. 여기 이 뒤쪽에 배터리 팩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거의 시트와 바닥이 붙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발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없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팰리세이드도 마찬가지예요. 뒤쪽은 항상 뭔가 기구물이 있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없어요. 이렇게 앉았을 때 간신히 발이 들어가는 정도, 무릎 공간뿐만 아니라 이 발 공간 때문이라도 마주보기 하는 데는 약간의 애로사항이 정말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앉았을 때 이렇게 3열 시트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팰리세이드에서는 3열에 앉아서 2열 시트를 폴딩해서 테이블과 사용했던 거와 다르게 2열에 앉아서, 이 편안한 시트, 큰 시트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3열 시트를 테이블 삼아서, 그리고 3열 시트가 저 트렁크까지 해서 이제 침상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아이가 누워 있거나 좀 놀거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앉아서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그리고 뒤보기를 하기 때문에 풍경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시트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캠핑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타렉스 캠핑카나 이런 거를 운영하신 분들이 봤을 때는 너무 재밌는 요소가 되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지금 제가 1열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밀었거든요. 밀었고 2열 시트를 최대한 뒤로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었을 때 레일 끝까지 갔었을 때가 바로 이 각도고요. 이 정도가 되면은 앉았을 때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봤었을 때는 이 사진이 안 남아서 말들이 많았던 건데 이렇게 공간이 되는 거죠. 주행 중에는 이 정도가 한계고, 주행 중이 아니면 앞 시트. 자, 3열 시트도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스위블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앉고, 그냥 일반 시트. 재밌는 거는 2열 시트가 거의 풀플랫처럼 돼요. 살짝의 각도는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 각도면은 3열 시트까지 접었을 때 위에 상판 하나 얹으면 평탄화가 2열 시트까지 가능하다는 게, 예, 이렇게 한눈에 그려집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또 재밌는 게 이 뒤쪽에 수납함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후에, 예, 수납함이 뒤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덮개도 이렇게 있고 테이블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이 재밌게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고 기존에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EV9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3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 통로가 한 40cm 정도 되는, 30cm가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열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3열에 앉았을 때 지금 딱 무릎이 닿거든요. 그러면 2열 시트 승객이 조금만 더 나를 배려를 해준다면, 이 정도만 해줘도, 보이시나요? 183인 제 키를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주먹 하나가 들 정도로 이렇게 시트 구성이 가능합니다.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공조장치가 있거든요. 2열 공조장치는 상부로 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고, 뭐 온도 조절, 그 다음에 오토, 에어컨, 모드, 그래서 두 군데, 정면과 하부, 이렇게 해서 정면과 하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중간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에어벤트가 상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부와 상부로 해서 에어벤트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팰리세이드랑 다른 점은 이 측면에다가 이렇게 별도로 구조물을 더 이쁘게 디자인을 해놨네요. 그래서 누가 봐도 쉽게 할 수 있고 돌리기도 쉽게끔 이렇게 디자인이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열에 앉으면은 먼저 눈이 정말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가로형으로 레이아웃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원시원한 느낌인데요. 이 차량이 작은 차량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차가 굉장히 큰데 가로형까지 되어 있으니까 정말 시원시원한 느낌이고요. 보통의 12.3인치, 12.3인치 정도가 이렇게 파노라마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이미. 근데 그보다 더 길어 보여. 12.3인치, 5인치, 12.3인치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고, 이 자리에 보통 있는 공조장치가 어디 갔지? 바로 여기에 가운데 디스플레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드 형태로 되어 있고 공조장치가 점점 터치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 사실 불편한 1인이거든요. 제가 그냥 매뉴얼 버튼이 가장 편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럼에도 뭔가 내가 공조장치의 현재 상태를 항상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좀 있어요. 우리가 차를 타다 보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공조장치거든요. 그 부분을 이렇게 위에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이렇게 터치까지 지원을 합니다. 운전하다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운전을 하다가 공조장치가 필요하면 바로 누르면 돼요. 다만 제가 사진을 보면서도 조금 걱정했던 부분이 이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크잖아요. 가리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이 딱 가리네요. 딱 가려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확인하기에는 시야가 조금 확보가 안 되는 느낌은 있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네, 바로바로 운전을 하면서 공조장치의 현재 상태를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공조장치가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에 뭐 디스플레이가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마치 지금 현재 이 느낌은 어떻게 보여지냐면 제가 그 스타리아에 타 있는 것 같은 정도의 공간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시트가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차에 제가 굉장히 파묻혀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키가 좀 차가 작으신 분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직접 타보시고 구매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는 현대 기아차 타면은 다 이런 부분들은 원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 이렇게 릴렉션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것도 패밀리카로서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공간이 컵홀더가 되고 비어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버튼들이 이 공간으로 들어갔거든요. 도어 패널로 들어갔는데 여기 보시면 열선 시트랑 통풍 시트가 위치가 처음으로 변경됐어요. 이전까지는 항상 이 자리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변속기랑 그 다음에 시동 스위치인데요. 시동 스위치 위치가 안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찾기 힘들 정도의 위치인 이 안쪽에 EV 스위치가 이렇게 위치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점차적으로 시동 스위치의 사용이라든지 어떤 필요 유무를 갖다가 피로 유무가 점점 상쇄되고 있는 중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돌리는 거고, 그랜저나 이런 데서 봤던 것보다는 좀 더 두툼하게, 그래서 장갑이나 이런 걸 끼고서라도 팍팍팍팍 할 수 있게끔 묵직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그리고 촉감은 그렇게 좋진 않네요. 이쪽에 뭔가 마감이나 이런 부분이 좀 거칠거칠합니다. 그리고 좀 흔들리는 것도, 이건 아무래도 데모카로서의 역할이 크다 보니까 추후에 출고되는 차량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매님. 예, 안녕하세요. 네, SUV 굉장히 좋아하시고, 예. 지바겐도 운영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캠핑 좋아하시고, 예. 어떤 것 같아요, 이분아이? i9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사라고 해도 살 것 같습니다. 원래 네. 웬만한 차를 안 사거든요. 그리고 예. 안 좋은 차는 정말 안 좋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위장막을 많이 촬영을 했었는데 네. 실제 위장막보다도 더 웅장하고 우람하고 그런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잘 나온 것 같고, 금액도 6,500 시작한다고 하니까 살만한 금액대가 한 8,5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는데, 네. 그래도 아니, 8,500이면 가격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벌써 알고 있어요? 그냥 뭐 제 예상입니다. 네, 가격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네. 8,000 중반대면은 최종 구매하는 보통 그런 이제 옵션이 GV80처럼 한 8,500이면 딱 적합한 그 트림으로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90% 예상은 해보고. 네, 나는 예. 구매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하나, 둘, 셋. 저 하겠습니다. 네, 한 대 팔았습니다. 네, 저기 위장막이랑 다양한 영상들이 이미 올리고 있거든요. 네. 저 굿맨 TV입니다. 굿맨. 네, 많은 시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EV9을 살펴봤습니다. 구매 욕구가 올라갈 정도로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고요. 재미난 요소들도 곳곳에, 아이디어도 많이 적용된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빨리 한번 타보고 놀러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뿐입니다. 아무래도 현장 상황상 많은 부분을 전달해 주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본 것 같습니다. 추후에 시승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